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 직전에서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 일어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미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역시 요즘 가장 국민적 관심사, 핫한 뉴스는 추미애 윤석열과 추미애 간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외전이라고도 하고 또 밀당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수사 지휘 이 부분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가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윤 총장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텔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지난번 검사장 회의에서 고검장 6명, 지검장 19명인가요? 25명이 모인 회의에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 발동 자체가 지난번에 그렇게 발동한 것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밀어붙여갖고 어떻게 보면 관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 수사지휘권이 뭐냐 하면은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에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 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법무장관 정무직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걸 바로잡겠다는 게 수사지휘권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지휘권 문제가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 수사지휘권이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모든 게 비롯된 것이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수사의 독립성,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 그럴까. 이 사람이 연관된 거니까 네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못하지 않느냐. 아니 수사 지금 시작도 겨우 이제 중앙지검에 할 정도예요. 그러면 중앙지검은 독립성이 있냐? 지금 중앙지검은 독립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 편파 수사라고 또 그 논란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까지 그 중앙지검장 취임한 후 그리고 그 전에 검찰국장하고 뭐 다 했잖아요. 하면서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라는 걸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적으로 그 대결 국면을 보였단 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하는 게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겠느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내놨어요. 중앙지검도 관여하지 말고 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고검검사장 그 김영대 씨인가요? 그 사람을 법무장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건데 그게 나오자마자 90분 만에 또 거절해. 그거 안 하겠다. 끝까지 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뭐 새로운 내가 시킨 대로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성윤 검사장이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그 윤석열 총장은 중간에 배제시키고 이성윤이가 해야 믿겠다. 그 검은 유착으로 몰고 가지. 김영대 고검검사장이 상당히 공정한 분이고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그럼 이게 권한 유착인지 정치권과 친여 언론은 유착인지 검은 유착인지를 따져보자 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하는 거 있죠. 나중에 결과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특히 보수 쪽은. 그 예정된 결과네. 왜냐하면 수사란 게 있죠. 이게 우리는 물론 공정하게 하리라고 우리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데 이런 특히 정치권이 개입한 수사. 지금 윤미향 씨 지금 고발한 지 언젠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런 게 보면요. 이 수사하는 주체가 누구를 불러서 조사하고 누구는 안 부르고 누구는 언제 부르고 이 부르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맞춰놓고 부르는 거 하고 전혀 전부 다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러면요.
이성윤 검사장 수사를 뭐 시키겠죠. 하지만 이 검언 유착 사건 누구를 부르고 MBC 안 부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잘. 뭐 그거는 우리 수사 대상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순전히 그 MBC에서 그 몰래 녹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내고 몰래 카메라요. 예. 동원했죠. 그다음 지모 씨 내고 이철 씨 뭐 부를지 안 부를지 내 가지고 조사하면요. 이건 뭐 뻔하죠. 결론 뭐 우리 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서 봐도 비디오죠. 저는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을 한 이유가 있다. 지금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 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잘하는 검찰에 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장관하면 이 정도 분란 못 일으킵니다. 그렇죠. 자기 친정이고 그다음 검사가 지금 한 2,000명 될걸요. 2,500명. 네, 제가 저 때는 뭐 700명이 그랬는데 많이 늘었네요. 이 검찰도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큰 조직이 하고 지금 정면 대결하는, 물론 검찰의 인사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딱 아무 소리 못 내는 것 같지만 검찰도 언젠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검찰이 지렁이보다는 훨씬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 정도가 아니죠.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죠. 합의를 지금. 해놓고 그렇게 고검장으로 하기로 해. 그리고 그게 검찰국장이 와서 예. 윤석열 총장한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언론 발표해달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추미애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추미애 보관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술수가 너무 뛰어나다. 그러니까 간복이 사기꾼이라고. 쭉 해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제거에 있는 거지. 뭐 수사지휘권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아주 걸림돌이고 빨리 제거돼야 한다는 걸 계속 지금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뭐 고검장들도 그렇고 검찰총장은 검사들 전반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사, 이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그렇죠. 법무장관이 그 감독권, 지휘 감독권을 박탈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그랬대요. 그때 이제 처음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구속이라든가 강정구 씨 때죠, 그죠? 불구속을 하든가 기소라든가 불기소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까지 수사하지 마라. 고유 권한까지를 뺏어버리는 거, 이건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개인적인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이 검언 유착에 직접 개입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성관계 범죄를 저질렀다. 그 도저히 지금 배제해야 한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말하는 게 독립성, 그 수사의 신뢰성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측근 감싸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도저히 이게 독립성에 그다음 수사의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이때 이 지휘권을 발동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좀 전에 법무장관이 박상기 씨라든가 그다음 조국 씨 뭐 잠시 했지만은 이 사람들 법조인이 우리가 말하는 법조인은 이제 시험 합격하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도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은 수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검찰의 수사라는 거는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수사에 관해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다. 근데 법무장관은 일선 검사의 수사에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인사권하고 뭐 이렇게 예산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라는 직위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재량권, 권한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접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중앙지검에서 해라. 예. 형사일부에서 해라. 이렇게 지휘해버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검찰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보기엔 조국 씨가 있었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이지만 검찰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면은 좀 좌면 우고라, 좋은 말로 좌면 우고 아주 이게 저돌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조국 씨 대체 인물로 법무장관 많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추미애 장관을 뽑은 건 정치적인 어떤 그것도 있고 정치판에 오래 했고 그다음 오히려 검찰을 모르니까 시킨 대로 이거 생략하고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이다. 이게 있으니까 지금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검사도 아니고 일선 검사의 수사에 지휘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뭐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권 그건 인사권이지 예. 수사권 아니거든요. 인사권을 갖다가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마치 자기가 검찰총장의 수사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네.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이 수사지휘권 좋습니다. 이따 합시다. 하더라도 이게 순수한 목적, 내가 진짜 진실을 밝혀낸다 순수한 목적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실질적인 목적은 윤석열 제거다. 그건 뭐 천하가 다. 그러니까 이러면요 수사지휘권의 그 외피를 둘러쌌더라도 이건 직권 남용이다. 제가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기는 요원하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다른 그 정권이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은 박근혜 정권 때의 직권 남용처럼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법무장관이 이렇게 예? 예. 그 조자룡 그때 헝칼 쓰듯이 수사지휘권한 걸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검찰총장을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한다. 이거는 앞으로 검찰을 위해서도 있죠. 예.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인데 대검에서 발표를 하기를 좀 어려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사건은 지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직접 내가 수용한다 이런 말 대신에 예. 형성적 처분이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으니까 뭐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도 되고 일반인들은 형성적 처분은 또 뭐야. 그건 지금 법조인 저도 참 해석이 난해한 말 윤석열 총장도 연구를 엄청나게 했네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형성적 처분이라는 거는 장관이 무슨 말을 함으로써 예. 어떤 법률 상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형성적 처분이라 그래요. 효력이 발생해본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게 본래 없었던 법률 상태가 이제 우리가 형성적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취소 이런 걸 말하는데 어떤 계약의 취소 그 이행은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건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이 말은 있죠.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없었던 진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법률 상태를 추 장관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검찰이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니고 검찰이 이게 형성적 처분이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한 행정이 되려면 이 법률에 의해서 하나하나 되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법률 몇 조에 근거해서 지시를 하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건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위법행위 같다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검사장들 말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검찰권 행사되고 장관이 총장을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뭐 기관쟁송 같아요. 예. 그럼 대법원에 가는지 헌법재판소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취소되지 않는 한 뭐 그 장관이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니까 일단은 내가 받아줄게. 예. 그러니까 그게 취소 안 되는 한 내가 지금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진짜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좋아하는 아무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법률 상태가 생성된 거 그거는 생성됐습니다. 일단 취소되기 전까지는 인정하겠다. 나 손 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윤 총장이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겠느냐. 지금 여론이라든가 또 검심도 이미 모아졌단 말이에요. 예.
추미애가 임명했던 검사장들까지도 다 불법 부당한 이승윤이 빼고. 예, 이승윤이는 아직 오락도 안 했으니까. 뭐 안 와도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합리적인,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신의 한 수라고까지 얘기를 했던데, 그럴 정도의 그런 서울 고검장을 반장으로 한,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하자, 이 안 내놓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은 오히려 추미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빠졌을 텐데, 일보 후퇴인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해군인지 그런 전략인지는 몰라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왜 저런지 알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은 법에 맞고 안 맞고 지금 관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 말 안 들을 걸 갖다 이미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생각이 나는 뭐 아주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총장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그 총장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국민을 바라보는 총장을 하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 뭐 했어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겠다는 게 안 본인의 뭐 소신이고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저도 사실 윤석열 총장 그 조국 장관 나왔을 때 뭐 사퇴할 거라는 이야기도 막 한 사람 있었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아는 그 검사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사람 아니더라. 본인이 또 약점이 없어요, 별로. 아주 진중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집안도 얼마 좋습니까? 아버님이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아까 그 형성적 법률 상태 그랬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맞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만둬 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의 임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보장해 준 거죠. 이번에 그 국세청장하고 다 나갔잖아요. 임기도 되기 전에.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이번에 미국 뉴욕주 그 남부 검찰청 검사장도 안 나가겠다고 그랬다가, 왜냐하면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갖다 조사하다가 나는 그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가겠다고 그 법무장관에 나가라 했거든요. 안 나가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이 대통령 뜻이다 하는 게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이건 대통령의 그 임명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새로운 법률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해임되는 법률 상태는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한신이 그 가령인 사이를, 동네 깡패 가령인 사이를 기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는 공을 세웠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아주 진짜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몰아붙여요. 그렇지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자기는 국민만을 위한 검찰 총장으로서 길을 가겠다, 지금 그 수모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금 몰아붙이는 게 우리 속된 말로 쪼다라고 있잖아요. 바보 만들려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자기가 못 이기고 나가도록. 또 하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런 폭안이 있고 속셈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관과 검찰총장 간 꼭 그런 사이가 아니라도 상하 부하 관계라도 최소한의 A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격이나 품위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 김웅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랬다. 그 문안을 보면은 장관이 총장한테 보냈다는 무슨 그 알림인가 보면은 이건 뭐 채권자가 내용 증명 보내는 것 같다. 저 같아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왕조시대 여왕도 아니고 내 명을 거역했다느니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런 사태들을 보면은 이건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보 쪽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떤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수단은 별로 중시하지 않더라. 그리고 인격도 중시하지 않더라. 도덕도 중시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번 추미애 장관 사태에서 저는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윤석열 제거라는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그게 절차에서 그게 위법인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A가 그걸 하면 이때까지 안 그랬죠.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촛불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부 다 국민들의 어떤 지지, 여기에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품격이니 인격이니 이런 걸 갖다 무시하더라도 우리 이번에 178승인가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우리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인격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그때 강금실 장관 간에 갈등도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장관이 초청해갖고 어디 개고기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소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또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강금실 장관하고요. 저도 그것도 법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 판사 출신 똑같아요.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 그건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은 간접적으로 알고 우리 연수원 동기의 부인입니다. 그다음 강금실 장관은 식사도 같이 한번 옛날에 벌써 2000년인가 20년 전이네. 다 시효 소멸했네. 그때 이제 변호사 하실 때 우리 재판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사람이 얌전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극에 나오는 왕비마마 이렇게 아주 그 예절 바르고 규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말도 조용조용하고. 근데 이 추 장관하고는 아주.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 난 추 장관은 텔레비에 나온 거 보지만은 다 이잖아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은 아무리 본인이 어떻게 좀 표독하게 하려 해도 행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고 추 장관은 판사 때도 사실 정치에 관심도 아주 많았고 제가 뒷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겠지만은 또 추 장관이 이게 자라온 환경이 좀 어렵게 자랐던 것 같아요. 세탁소집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추미애 장관이 판사할 때 그리고 판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국회의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행적을 쭉 보면 강금실 장관이 하던 걸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추 장관이 지난 1, 2월 인사 때도 그랬고 또 7월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제 허리급에 해당하는 부장들 인사까지도 싹 자기 라인으로 갈아치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인사권 협의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실로 오라 해갖고 안 갔더니만 안 가니까 일방통행 그러려고 한 거죠. 수를 쓴 건데 그럼 인사권도 뺏겼어요. 완전히.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한동훈 검사도 마찬가지죠. 고검 차장 하다가 하루아침에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낼 때는 인사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또 하나는 물론 이번의 경우 검언 수사 사건 하나로 해당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감독 지휘권까지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에 유시민이가 얘기한 대로 허수아비 총장이 됐다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옵티머스 사건이다 윤미향 사건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다 이런 것들 지금 막으려고 그런 것도 뻔한데 그런 것도 또 제대로 수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지금 이런 게 될 거고 근데 그 중간 간부 수사는 참 인사는 그거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검사들이라는 분들이 특히 일부 정치 검사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정치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사들이 대부분 판사보다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부장 때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한 1년 한 6, 7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지금 부장 같으면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이나 이런 거 근무하고 검사장 또 빠른 사람 제일 선임들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인사권 이야기 했잖아요. 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아무 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하면서
만일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 아들 맡고 있는 데라든가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이 법무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은 좀 특이한 게 법원은 있죠. 판사 인사이동하면 어디 가는 법원만 정해줘요. 네. 그러면 그 법원에서 어떤 형사를 맡느냐 민사를 맡느냐 이거는 법원장이 정해요. 예. 근데 검사는 법무부에서 형사 1부장, 2부장, 3부장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공판부장.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중앙지검 예를 들어 형사 1부 한다. 그럼 형사 1부에 다 나오잖아요.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뭐. 경희대학교 나왔네? 아니면 한양대학교 출신. 그래 딱 임명하면은 내가 이제 드디어 발탁이 됐겠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 장관이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보내줬는데 그러면 수사하겠습니까? 그냥 미적미적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것도 지금 6개월간이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용두사미가 됐느냐. 네. 오리무중이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참고인 불러서 조사를 그래서 하고 이번 7월 검찰 인사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모든 수사가 그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건 결국 윤석열 총장을 갖다 잡아먹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진짜 이건 나중에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 정권으로서 속셈은 다 아는 거지만 이번에 수사지휘권 받아들였어요, 사실상. 예. 그러면은 또 무슨 공세를 펼 수 있을까요? 아니, 야, 그래도 더 버틸래 하고 지금 나는 버티겠다는 것을 의지를 분명히 네, 한 거 했으니까 아닙니까? 더 내가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일반 국민들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설사 욕을 먹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나가겠다 이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네 그럴까요? 계속 더 나오겠죠. 더 강하게. 뭐가 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권 실세들 관련된 그 많잖아요. 라임 사태라든가 예, 옵티머스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많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 대표에 드러난 게 그게 윤석열 총장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울산 지금 선거 개입 사건. 그 지금도 뭐 우리 선거가 4월 15일 끝나면 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지금 4월 15일부터 지금 석 달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뭐 그거 한다는 누구를 불렀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임종석 곧 부른다고 했고 그때 이광철 지금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아주 멀쩡하니 청와대 뭐 앉아갖고 지금 뭐 검찰을 청와대 다 주무르고 특별보좌관이 되느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본지 정치적이란 게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하지 않겠다.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하겠다는 건지.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무적으로. 예, 지금은 내가 좀 아까 제가 한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고사에. 한신에 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하고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은 좀 정치적 행보를 택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 너무 정무감각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그랬죠. 예, 본인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또 기밀을 보겠죠. 또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하여튼 그런 여권 관계된 수사에서는 계속 근데 그 수사지휘 또 나오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추 장관도. 그러니까 또 뭐 수사지휘하는데 당신 빠져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 누구든지 보면 이거 청와대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냐. 이번에 검언 유착 사건은 예, 그게 조금 빌미를 제공한 건 빌미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건수를 총장도 우리 말로 건수를 줘버렸어. 네. 예, 물론 공작에 빠졌다고 그러지만은 공작에 안 빠져야죠. 네,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국회에서도 총장을 부르겠다 통합당 측이랑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윤 총장도 사실은 그동안 이 권력 실세들의 비리 수사에서 나름대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많아요. 카드에 있죠.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 카드를 꺼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검찰도 정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검찰이 물론 경찰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경찰은 발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 아주 좀 시시콜콜한 정보인데 검찰은 있죠. 아주 굵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검찰에 힘이 있으면서도 꼼짝을 못했던 게 자기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싸움은 좀 더 지켜봐야 예, 앞으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지금은 좀 맞습니다. ING 예.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